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보상 선수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올 시즌 롯데 FA 영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데요. 보상 선수도 이 정도면 싸게 막은 거고, 무엇보다 이 두 선수가 롯데에 와서 롯데의 취약 포지션을 메꿔주는 큰 역할을 해주기에 이번 FA 영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왔다고 다 끝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몇 년 전 강민호가 이적하고 몇 년째 포수 암흑기를 맞이했었죠. 그 이유는 강민호의 다음 포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이런 강민호의 이탈로 인해서 롯데가 이제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탄탄한 주전이 있다 해도 다음 선수를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는 이번에 사온 두 명과도 필연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도 4년 뒤에 롯데에 남아있을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두 명 사왔다고 끝이 아니라 이 둘의 넥스트 플랜 역시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선수들이 있는 확정적인 4년 동안 미리 탄탄하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건데요. 절대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롯데는 앞으로 어떻게 유강남, 노진혁의 백업 선수들을 키울까요? 우선 포수는 안중열이 노진혁의 보상 선수로 NC로 이적했으나 그럼에도 지시환, 정보근이라는 주전으로는 별로였지만 백업으론 괜찮은 두 포수들이 1군 백업 경쟁을 할 예정이고, 시즌 중반에는 1차 지명 포수 손성빈이 돌아옵니다. 그 밖에도 강태율과 신인급 포수들까지 해서 롯데는 총 10명의 포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원으로만 본다면 백업 포수에 대한 걱정은 리그에 손꼽힐 정도로 없다 봅니다. 이제 보고 배울 선배 포수로 유강남 선수가 왔으니 이 유강남 선수에게 잘 배우면서 미래의 주전까지 가뿐하게 할 정도로 멋진 성장을 이뤄냈으면 좋겠네요. 일단 내년 구상부터 짜보자면 현재 포수들 중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다 생각되는 지시환이 1순위 백업으로 자리를 꿰찰 것 같고, 그러다가 손성빈이 왔을 때쯤의 성적을 보고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시환, 손성빈 둘이서 치열한 백업 경쟁을 하면서 4년 뒤엔 주전을 먹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쁜 그림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보근 선수는 이렇게 주전과 백업이 탄탄한 시점에 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이긴 하나 공격이 너무나도 부족한 선수이고, 지시환과 전역 예정인 손성빈과 달리 아직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확실한 주전 포수가 있고 손성빈이 돌아오면 백업까지 든든해지기에 손성빈이 돌아오기 전인 내년까지 백업 경쟁을 하다가 내년이 끝나고 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4년 뒤를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롯데 내의 보수들이 치열한 백업 경쟁을 통해서 유강남의 뒤를 바치고 향후에는 롯데를 이끌어갈 주전 포수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격수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면 노진혁 주전에 이학주나 박승욱 백업이 당장 내년에 있어서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유격수 쪽에 있어서는 확실한 카드가 없어 보인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두 선수는 노진혁과 나이 차이가 크지도 않고 앞서 살펴본 정보근과 마찬가지로 수비 툴은 좋지만 공격이 너무나도 약하기에 이 두 선수들만 넥스트 플랜으로 박아놓기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 한태양이 상무에 합격하면서 차세대 유격수 후보가 사라진 것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허나 오히려 상무에서 군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야구를 더 잘 배우고 돌아와서 롯데의 차세대 주전 유격수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에서는 한동안 볼 수 없겠지만 상무에서 잘 성장해서 돌아올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또한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김민수, 이호연이라는 자원도 있지만 역시 수비가 중요시되는 유격수에는 두 선수의 유격수치고는 애매한 수비 툴이 어울릴지가 의문이 되고, 그걸 감안하고 봐도 될 정도로 공격력에서 뭔가를 보여준 것도 아니기에 유격수 백업으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포수에 비한다면 상무에 갈 한태양을 빼고는 굵직한 자원들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 당장 내년엔 앞서 말한 대로 이학주, 박성욱을 백업으로 쓰거나 김민수, 이호연까지도 유격수 백업으로 고려하다가 한태양이 전역쯤에 자연스럽게 백업 자리를 내어줄 거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곧 전역하는 신고 선수 듀오 최정훈, 이주찬과 올해 데뷔한 김세민, 김서진, 그리고 올해 신인으로 새롭게 입단한 정대선, 배인혁, 배영빈까지 해서 자원 자체도 얼마든지 많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주전과 백업 기용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20-21 시즌을 생각하면 토종 유격수를 키워야 했음에도 마차도에게 기본 1000이닝 이상을 맡기며 거의 한 시즌 전체를 소비하게 하여 토종 유격수는 전혀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유격수 마이너스로 인해 팀 전체에 큰 타격을 맞았었고 결국 노진혁을 영입하게 된 거였죠. 그렇기에 이런 마차도 사례를 생각해 주전과 백업의 이닝 분배를 적절하게 하며 다양한 선수들에게 경험을 주면서 좋은 백업들을 키워내어 다시는 똑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는 유강남이 주전으로 있는 포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자면 팀에서 적절한 배분과 판단을 통하여 백업을 잘 키워냈으면 한다는 말인데요. 이 두 선수의 영입은 당장의 성적계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전 포수와 유격수를 키우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선수를 샀다고 해서 절대 안주하지 말고 꼭 이번엔 좋은 백업 선수들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네요. 제2의 강민호와 마차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남과 노진혁의 영입과 롯데 내 백업 선수들 육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